안녕하세요. 오감발달 연구소장 김연숙입니다. 2019년 트렌드 코리아, 거기서 오터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또는 여러분과 2019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2019년도는 황금돼지의 해죠. 황금돼지 꿈꾸시고 2019년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터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컨셉팅 하라. 지금은 마케팅이 아니고요, 컨셉팅이라고 합니다. 컨셉이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엄마들은 직관적인 컨셉, 우리만의 컨셉이 무엇일까? 오터치는 어떤 컨셉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은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시면서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선생님이 어떤 컨셉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터치는 감성이죠. 그리고 더 그 감성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엄마와 아이와의 애착이죠. 그래서 애착 오터치, 또는 저희가 중요한 부분을 사회정서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정서 오터치 이렇게 할 것인지 여러분에게 공모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강사들로서 오터치는 2019년도 어떠한 컨셉으로 갈 것인가를 문의하겠습니다. 저는 애착 좋을 것 같고요, 사회정서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기다릴게요. 오터치만의 컨셉, 그것을 우리는 갬성이라고 하죠. 개인의 독특한 감성, 갬성이라고 하는데, 오터치만의 갬성, 그 갬성을 찾아서 2019년도 어머님들한테 홍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조금 더 인기 있는, 또는 트렌드를 읽어가는 그런 오터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재능을 팔 것인가 라는 주제예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컨셉을 갖자, 두 번째 나만의 것, 그 감성을 팔아야 되는데요. 2019년도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셀 마켓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세포 마켓, 셀 마켓. 그래서 나만의 것을 판다라는 거죠. 나만의 것. 오터치 강사이지만 여러 강사들 중에서 나의 독특한 그런 모습을 문화센터에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선생님이 인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만의, 다른 강사에게 없는 여러분만의 그 무엇, 진솔한 여러분들의 교육 경험이 나와지는 그런 것들을 찾는 2019년도가 되었으면 해요. 아니, 벌써 찾았어야 되죠. 찾으셔서 문화센터 현장에서는 다른 선생님과 남다른 그러한 독특한 재능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또 문화센터에서 살아나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1, 2월, 왜냐하면 3월부터 우리는 시작이잖아요. 3월을 시작하면서, 또는 겨울학기에 1월달, 2월달에 나만의 독특함을 찾아내세요. 빨간 리본도 좋고요, 또는 문화센터에서 어머님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네요, 이런 격려하는 컨셉으로 가시든지, 나만의 또 특징이 있는 그 무엇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 때는 자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영상 찍잖아요.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도 똑같이 흉내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만의 특징을 찾으셔서 여러분의 그 독특한 특징이 유튜브에도 있어서 우리 선생님이다 라고 느낄 만큼 여러분의 개성을 찾고 문화센터에서 그렇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경쟁력에서 필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뉴트로라고 하는데요. 레트로가 복고풍, 그런 말이 더 유행했죠. 근데 이제 2019년도 트렌드 코리아에서 뉴트로라는 말을 아마도 유행시키고, 그 트렌드라는 말
계정 중에 하나가 뉴트로라랍니다. 근데 그것은 옛날의 것을 다시 되살려자가 아니라 옛날의 것을 재해석,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들이 오터치 또는 유아교육 다 똑같죠. 영아교육 거의 똑같죠. 예, 이론을 공부하고 하신다면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긴데 그 안에서 여러분 재해석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저는 아바타 영화 여러분들 보셨죠? 아바타의 I see you 인사잖아요. 내가 당신을 봅니다. 그 나비족의 인사말이 I see you거든요. 거기서 감동받았잖아요.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우리 오터치의 슬로건 3개 있죠. I see you, 내가 너를 봐. I know you, 내가 너를 알아. I love you, 보고 아는 것이 사랑이야. 저는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도 오터치 안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만으로 재해석해서 어머님들한테 잘 이해하기 쉽게끔 그 어머님들의 필요에 맞게끔 잘 이해해서 안내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또 여러분만의 개성이 되고 컨셉이 되는 거죠. 뉴트로. 새로운 것. 근데 그 해아래 새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전 것을 어떻게 더 재해석해서 나의 고객에게, 나의 엄마들에게, 나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필환경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센터 프로그램에서도 일회용 너무 많고 또는 먹을 것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오감을 자극해 준다라는 이름 하에 더 나쁜 버릇을 또 더 나쁜 습관을 아이들한테 귀중한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그러한 습관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오터치에서는 생물 수업을 좀 기피했죠. 그러나 이제 필환경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물 수업을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필환경 시대, 특히 살아있는 생물을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는 이 동물과 식물에 대한 존중을 먼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오감, 자극, 우리 아이만이 아니라 이 생물과 내가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한다. 내가 이 생물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재활용하는 거, 되도록이면 어머님들한테 필환경 시대임을 교육하는 것, 너무 좋은 컨텐츠죠. 그래서 수업 안에서도 선생님들이 요소마다 필환경 시대임을 인식시켜주고 상호작용한다라는 것은 깨어있는 엄마들한테는 우리 선생님 역시 교육자야, 이러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조금 흘리셔도 되겠죠. 문화센터에서 쓰레기를 많이 양산하는 수업은 이거는 더불어 산다라는 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문화센터에 강사하고 교육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교육자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환경 시대에 우리 수업 안에서도 어떻게 교구와 재료, 그 다음에 어머님들한테 이 교육에 있어서 필환경 시대임을 인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요,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메시지에도 길게 아주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이모지 하나로 탁 보내서 나 화났어, 난 너무너무 기뻐, 그리고 난 너무너무 속상해, 이런 것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감정 대리인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좀 대리해주는 상품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정서 프로그램으로 감정을 말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그 부분을 어머님들한테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감정 근육을 키우자 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의 감정을 건강한 방법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감정 근육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정 근육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느냐? 네, 우리 사회정서, 자신의 감정을 건강한 방법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방법으로 말하는 방법을 매 시간마다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좋다.
이거 만지니까 이렇게 하니까 정말 기분 좋네. 오, 신기하네. 친구가 내 거 가져가서 속상해. 예, 이런 말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어머니와 어머니 문화센터 관계에서도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아이랑 상관하기 조금 힘들어. 우리 조금만 줄이자. 라든지 이렇게 엄마들끼리의 조금 감정이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읽어주셔서 이야기하게끔 하신다면 또 분위기를 만들어 가실 수 있고, 우리 선생님이 감정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감정 대리인이 필요한 시대다. 내 마음을 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싶은, 내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전달하고 싶은 그런 세대라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오터치 선생님은 감정 근육이 건강하셔야 돼요. 든든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듣는 그러한 좀 불편한 이야기들도 건강한 감정으로 표현해 주셔서 우리 선생님한테는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구나, 내가 배울 게 참 많다 라는 느낌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인텔리전스, 제가 우리 컨셉 하는 거 공부한다 그랬죠. 이젠 데이터가 말하는 시대라는 거죠. 내 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소장의 필로 갔다면 이제는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융화해야 돼요. 소장이 안 되면 여러분들도 안 되는 거고요. 소장이 잘 되면 여러분들도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면 제가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제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자라는 거죠.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인가. 저는 애착, 사회정서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의 톡톡 튀는 감성으로 우리 2019년도 어떠한 오토치만의 감성, 개인의 독특한 감성이 있죠. 감성이. 예, 독특한 그런 컨셉을 할 것인가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모할게요. 꼭 여러분들도 한 가지씩은 우리 오터치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2019년도 연구할게요. 우리 연구진 박사 3명의 도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또 도움 받아서 데이터베이스 만들 테니까 참고 자료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 어떠한 컨셉으로 갈 건지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의견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다 데이터 인텔리전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 여러분이 카드를 한번 쓸 때 여러분들의 씀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아는 거죠. 어디가 마켓 회사가, 그쵸? 그래서 이제 대형 회사들은 그런 인공지능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선, 여러분들의 카드 긁는 거, 그런 거 다 이제 기록에 남아서 여러분들한테 광고 뜰 때 그냥 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카드 씀씀이, 여러분들이 유튜브 볼 때요, 광고 붙는 거요, 그냥 붙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광고가 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특히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어머님들을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엄마의 트렌드를 읽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경쟁력 있는 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로 말하자고요. 데이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의 재탄생. 이제 백화점들 보세요. 예전에는 백화점은 쇼핑만 하는 곳이었는데 백화점 층층마다도 커피숍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은 책방 같아요. 특히 교보문고 같은 데에서도 커피숍이 생긴다든지 푸드존이 있어서 음식을 먹게 한다든지, 또는 여유롭게 공간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제 공간의 재탄생. 오토치는 그럼 교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구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변화를 좋아하는 엄마. 그리고 목적은 하나였어. 책을 사러 가는 곳 하나였어. 근데 그곳에서 책도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밥도 먹으면서 쇼핑을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나의 목적이 복합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변화를 갖는 그런 회사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터치에서도요, 기존의 교구들을 한 3년 썼으면 또는 1년 썼으면 업데이트 해야 된다고요. 그런 거 진작 생각하고 있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터치만의 교구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교구는 계속 변화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못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정사실 2019년도
트렌드 코리아에서 어떤 소비가 일어날 것인가를 연구하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카밀레온이라는 거죠. 카밀레온 존. 무상한 거죠. 이렇게 변화하는 곳만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변화하지 않는 곳은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썼던 거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고요. 작년에 썼던 건가 플러스 알파가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다 지워주지 않기 위해서 4명이 모이면 우리가 그 50%를 연구소가 지원하겠다. 이거 대단한 컨셉인 거예요. 여러분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좀 기존에 있는 교구에 플러스 자꾸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딱 봤을 때도 후졌다 하시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또 업데이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화센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도와드린다고요. 50% 같이 도와드리고 15%인가요? 몇 프로죠? 넷이 나누니까 더 작잖아요. 15%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은 나누고 제가 50% 된다고요. 그 어떤 거에 그 가격에 적어도 40만 원 넘는 거. 그래서 조그만 교구보다는 좀 요즘은 대형이고 좀 고가의 교구를 고객도 원하잖아요. 우리 어머님들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명이 쓰는 거에 있어서는 15명에서 20명이 쓰는 거에 있어서는 40만 원 이상의 교구들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만 원쯤 되는 그런 교구들을 사용하지 않나. 그래서 특히 또 우리도 생물 수업 안 된다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필 환경 시대에 이 생물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굉장히 귀중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물을 함부로 오감 자극이라는 말로 하지 말고요. 생물의 소중함, 얘를 지키려면, 얘랑 나랑 같이 살려면 이러한 포커스로 또는 농부 아저씨가 만들어주신 것 또는 생산자들이 만든 것 이 귀한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귀하게 잘 먹을 것인가 감사하게 생각할 것인가 이러한 컨셉으로 간다면 필환경 시대의 생물 수업은 오케이입니다. 막 하고 낭비하는 거, 귀중한 음식을 낭비하는 거, 귀중한 생물을 또는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거 이런 거는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생물 수업이 들어올 때는 정말 이것에 대한 감사함 또는 이것을 만들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 또는 생명이라면 너랑 나랑 같이 공존하고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교육한다라는 것은 오케이. 그래서 생물 수업도 넣자. 근데 넣을 때 다른 수업과 다르게 마구 낭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존중하고 감사하고 공존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면 생물 수업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밀레니어 가족이 이제 탄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착도 잘 생각하셔야 돼.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밥 잘해주는 엄마 손맛이 있는 엄마가 아니고요. 요즘의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밥 잘 사주는 엄마 시대랍니다. 엄마의 인생도 중요하고 그래서 엄마가 엄마의 인생을 사느라고 하루 종일 밥하는 엄마 별로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강식을 사서 주고 또는 좋은 맛집 알아서 우리 아들 딸 사주는 그런 능력 있는 엄마 그런 엄마들을 더 원한다라는 거죠. 그럼 애착에 있어서도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리고 애착도요 종일 사랑해 한다고 해서 애착이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 시간 안에 질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임팩트 있게 애착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우리는 상호작용이잖아요. 상호작용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래서 5가지 방법, 경청, 공감, 인정, 질문, 표현 적절하게, 에센셜하게 여러분들이 수업 안에서 적절하게 멘트를 해주시고 그 멘트들을 따라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오터치 코칭, 오터치만의 감성을 가진 그 코칭의 방법을 수업 안에서 전해주신다면 밀레니엄 가족 시대에 트렌드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시대는 그 밀레니엄 가족은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집도 살 수 없고 또는 건강하게 더 잘 사회적으로 살 수 없는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쵸? 이제 밀레니엄 시대, 80년대, 9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부모의 스펙 또는 그 부모의 재력이 그 아이를 키운다고 해요. 너무 슬픈 현실인데요. 우리는 감성으로 도와주자고요. 돈 없잖아요. 돈 없으니까 이 아이가 그 스펙, 어떤 스펙이냐? 우리의 스펙은 언어, 마음, 하트.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산적이고 도전적인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파트를 만들어 주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자고요. 그래서 멘토가 없으시는, 다시 얘기하자면 멘토가 없이는 건강하게 잘 살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멘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양육에서는 나는 우리 문화센터 오터치 선생님한테 참 멘토야, 나의 멘토야 할 만큼 지원해 주자고요. 그런 밀레니엄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행복이 아니라 적정 행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센터에 오면 우리 선생님한테 적정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적정한 양육, 완전한 양육은 잘 못하지만, 왜냐하면 그 엄마의 욕구도 많지만 과거의 절대 양육이 지금의 절대 양육은 아니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엄마의 정성 어린 밥이 꼭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음식 아이한테 사주고 하는 것이 더 적정 행복이라는 거,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떠서 교구 만들어주는 시대가 아니라 적정한 교구, 이 여기에 맞는 것을 검색하셔서 찾아서 같이 공유하는 거, 그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나랜드라는 것이에요. 나나랜드. 예전까지만 해도 타인의 시선에, 근데 나는 아직도 있는 것 같아. 저 미국에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5년 동안 미국에 와서 딱 왔는데 지금 종로라든지 이런 데 나가보면 김밥들이 막 다니고 있어요. 김밥 아세요? 네, 겨울에 김밥. 제가 뭘 말하는 거죠? 롱코트 시커먼 거 다 입고 긴 거 다니세요. 김밥 같잖아요, 김밥. 그렇게 저 사람이 입으면 나도 입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입는 것이 다른 사람의 트렌드를 따라하려는 경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요즘 시대 아이들은 나만의 개성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질감을 가지려고 하는 게 또 우리나라의 특성인 것 같아요. 제가 롱코트 입으면 나는 롱코트 입기 싫어야 되는데 제가 입었고 저 무리가 입었기 때문에 나도 입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저도 지금 종로 나가면 그냥 다 김밥 같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나랜드, 나만의 것, 나에게 알맞는 것 찾는 시대라는 거죠. 나에게 알맞는 것.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센터에 적용하자면, 어떻게 적용하자면 그 엄마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수업 안에 들어온 15명의 엄마들을 15명의 엄마들을 분석하셔서요. 아, 이 엄마는 어떻게 내가 응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고 그 응대 방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수업만 하고 그냥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업 안에 각각의 엄마들과 눈맞춤 절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수업만 잘해서는 안 돼요. 엄마 개개인을 좀 만족시켜 주셔야 돼요. 엄마 개개인을 만족시켜 주실 때는 수업 안에서 그 엄마랑 눈 마주치고 인사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이는 필수죠. 아이는 필수적으로 하실 텐데 엄마에게도 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아이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와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가르치시는 분인 거니까 우리 수업 안에서는 엄마와 눈맞춤하면서 인사하고 아이랑 눈맞춤하면서 인사하고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수업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수업 잘하고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너 소비자. 이제 여러분들 압니다. 수업 안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인격적이고 내가 배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을 잘하는 엄마도 있지만 진상 엄마들도 있잖아요.
그런 진상 엄마들의 마음을 어떻게 잘 읽어주실 것인가. 그래서 매뉴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함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진상 엄마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의 감정 컨트롤 못하고 이렇게 욱하고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매뉴얼 있으셔야 되고, 선생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조금 내가 조금 감정적으로 이게 힘들다라고 할 때는 데스크 실장님, 데스크에 있는 실장님 찾으시고, 또는 우리 연구소에 실장님 찾으시고, 또 저를 찾으셔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소비,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감정 노동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감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문화센터의 안에서 클레임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해결하느냐,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문화센터의 수업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0가지 트렌드, 우리 수업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예시 들으면서 좀 표현했다라고는 생각하는데요. 부족한 점 많지만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고 싶은 한 가지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엘빈 토플러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변화란 단지 삶에서 그냥 필요해 이런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인 거고요. 변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트렌드를 읽으면서. 그런데 내 혼자만의 트렌드일까? 우리 그룹, 우리 전체. 그쵸? 4명의 그룹 안에서의 변화, 오터치 전체 안에서의 변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오터치는 꼭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시장의 교육 트렌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오터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019년도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어떻게 변할지, 오터치가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개개인이 또 어떻게 변할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 변화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주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변화를 잘 읽지 못했을 때. 그러나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트렌드를 읽어가면서 노력을 할 때는 저는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 하나가 아니잖아. 나 하나의 폐쇄된 이야기가 아니라 적게는 4명, 더 많게는 오터치 전체가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나아간다면 저는 반드시 오터치는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9년도 황금돼지의 해, 저는 너무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 황금돼지 꿈 꾸세요. 정말 2019년도 2019년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단단히 준비하셔서 1월달, 2월달 곱씹으시면서 컨셉, 나만의 감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감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셀프 마켓, 난 뭘 팔 것인가, 우리 엄마들이 나의 어떤 면을 보고 더 오게 만들까, 그런 거 연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옛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재해석해서 엄마들한테 안내해 드릴 것인가, 애착이라는 것을 어떻게 재해석해서 아이들한테 줄 것인가, 이런 거 고민 계속 하시면서 2019년도 맞이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 문화센터에서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한 10년 정도요, I see you, I know, I love you가 우리의 발판이 됐다면 여기에 업그레이드,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내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I love 챌린지. 2019년도에 우리의 슬로건이자 교육 안에 녹아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매 수업마다 우리 아이가 해냈구나, 활동할 때 끝날 때마다 내가 해냈구나, 우리 누구누구가 해냈구나, 엄마랑 너랑 같이 해냈네, 우리 모두가 해냈네, I love 챌린지 하고 수업 마치세요. 이것이 또 하나의 변화예요. 엄마들한테 용기 주고, 또는 아이들한테 용기 줄 수 있는 말, 너가 해냈구나, 그리고 너와 내가 같이 해냈구나. 그쵸? 우리 같이 사는 사회이잖아요. 창의와 인성 같이 해냈구나, 그리고 우리 전체가 해냈구나. 우리 다시 한번 외칠까요? 내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I love 챌린지.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